안녕하십니까, 조차 김밥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고가 하나 있었지. 녹화를 다 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독자가 무려 한 명이 늘어나서 26명이 됐습니다.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산업혁명과 제국주의가 일어나던 그 전 세계가 그렇게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던 시절에 과연 우리 조선시대에는 국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철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는지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철종이 무슨 일을, 어떤 정치를 이어나갈지 이제 얘기를 할 차면서 이야기를 끝내죠. 1852년에 철종의 친정이 시작됩니다. 친이 정치를 했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1853년 관서 지방에서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자, 기근이 뭐지? 굶어 죽는 건가? 그렇지. 백성들이 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근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근이 아니고 대기근이야. 그때 철종이 선해청전, 여기서 5만 양, 그리고 사역원 삼포세, 여기에서 6만 양, 합이 11만 양을 이 지방에 구제기금으로 풉니다. 백성들에게 이 돈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야. 일단 급한 대로 이 돈으로 먼저 너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일도 했었고, 그리고 같은 해에 나쁜 일 많이 하는 관리들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지? 관오리? 그렇지, 탐관오리였습니다. 자, 탐관 오리들을 징벌할 것을 엄하게 명령을 내렸다 해서 엄명이라고 했어요. 이 탐관오리는 한자를 좀 살펴보면 탐욕할 탐자, 욕심이 많다는 얘기지. 그리고 벼슬 관자, 그리고 오는 오물할 때 오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물, 더러울 오자야. 그리고 여기도 벼슬아치 리를 써서 욕심 많은 관리들과 더러운 관리, 더럽고 욕심 많은 관리들을 탐관오리를 했다고. 1856년 봄에는 함흥 지방에서 또 불이 났어. 여기다가는 3,000양을 또 구제 자금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1856년, 야, 이해 나쁜 일이 많았네. 봄에는 이랬고 여름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영남 지역에 수재, 물로 인한 재난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근데 영남 지역은 지금 어디 지역이냐면 경상남북도 지역이 영남 지역이야. 그쪽 사람들한테는 무려 또 2,000양을 보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2,000양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탕금에서 내준다고. 여기서 내탕금은 왕도 개인 사유재산이 있었어. 자기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내탕금이야. 여기서 2,000양을 털어준다고. 그건 뭐야? 정확하게는 왕이 사비를 털어서 도와줬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 이제 아빠 생각에는 두 가지를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준 만큼 철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나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하다, 기쁘다. 그렇지, 따뜻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는 만약에 나라의 살림이 굉장히 든든하게 좀 두둑했더라면 굳이 사비를 털 일이 없었겠지. 그래서 나라 살림살이가 이때는 별로 좋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철종이 설치한 기구가 있는데, 새쌈, 정사, 그렇지, 다스릴 이, 또 바를 청, 마루청이라고도 하고 관청청이라고 하는데, 삼정이정청이라는 것을 설치했었어. 자, 이거 한자를 좀 풀이해보면, 삼정은 조선시대 때 쓰던 대표적인 세 가지 세금 정책, 삼정. 그 세 가지 나라 일을 바르게 다스리는 관청을 설치했다는 얘기야. 그게 삼정이정청이었어. 저는 이 삼정이정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종의 뜻대로 정치가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반면 이때 철종의 그런 정치의 뜻을 크게 견제하던 세력이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세력이었어. 자, 이 세도 정치 세력이 가장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은 이 삼정이었거든. 자, 삼정이 조선시대 때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조세 제도였는데 여러분들 왔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는 전정, 군정, 환정,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자, 이 전은 밭전자야. 땅에 대한 세금인데 실제로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좀 정상적인 땅에다가 세금을 매기면은 이해가 되잖아. 근데 여기는 정말 쓸모없는 내 땅이긴 내 땅인데 거기에서는 뭐 어떻게 돈 될 만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에 땅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 산비탈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산비탈이 이렇게 뭐 비탈면이니까 사람들이 가서 농사 짓기 힘들잖아. 이런 땅도 가지고 있으면 다 세금을 매기는 거지. 이제 군정은 이때도 국방의 의무가 있었어. 남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을 받아야 됐었는데 근데 나라에서 자 이제 이번에 또 우리 군사훈련 해야 되니까 모이시오 했는데 마침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농사 시기야. 그러면 이게 버려두고 훈련 받으러 갈 수가 없거든. 그러면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농사를 좀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대신 네가 농사 짓느라 훈련을 못 나오니 세금을 좀 낼래?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군정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정상적인 성인 남성에게 매기면 이해가 되지. 그지? 근데 이거를 정말 뭐 금방 태어난 한 달 된, 1살, 2살, 3살 된 이런 어린 아이에게 또까지도 군정이라는 세금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매겨버리는 거지. 이거 환장하는 거지. 그때는 그 1살, 2살, 3살도 군대 갔었나? 안 갔지. 안 갔는데 이 탐관 오리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악법으로 세금을 뜯어갔던 얘기지. 자, 그리고 야, 이게 정말 이름 그대로 환장하는 세금입니다. 이 농사가 해마다 늘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오히려 나라에 낼 그 세금조차도 부족하게 농사가 안 되는 때가 있거든. 그럼 백성들이 세금 내는 건 고사하고 자기들 먹고 살 것도 없단 말이야. 나라에서 평소에 거둬들었던 곡식들을 분출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야, 니네 집 어렵냐? 그럼 올해 겨울 나려면 니네 집에 한 몇 킬로 있으면 돼? 한 10kg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래, 알았다. 쌀 10kg 올해 빌려가고 내년에 농사가 잘 되거든. 우리한테 빌려갔던 쌀 10kg 갚아주면서 이자로 쌀 한 100g 정도 더 붙여서 갚아줄래?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였거든. 근데 쌀을 10kg 내보낸다고 했으면 10kg 줘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백성들이 무게를 달아가지고 10kg입니다 하고 내줘서 집에 가서 열어보면은 쌀은 5kg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5kg는 뭘로 들어가 있느냐? 모래 같은 이 흙으로 5kg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에 받았던 쌀과 이자 조금 보태 내야 되는 것은 그대로 또 10kg 플러스 100g을 나라에서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환장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열어봐야 되는지. 그 자리에 열어봐도 뭐 어떻게 뭐 못 열어보게 한다든지 뭐 그런 꼼수를 썼겠지. 아, 그 빨리 가서 집에 열어봐라. 뒤에 줄 많이 서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막 관리들이 뜯어먹었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 들어봤어? 자, 그 무슨 말이냐면 너무 약하고 미약한 상대방일지라도 절벽에 떨어져서 죽기 직전까지 너무 위기 상황으로 몰아붙이면은 결국 한 번은 덤벼든다는 얘기야. 왜요?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한번 붙어나 보자.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들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백성들도 결국 일을 일으킵니다. 1862년 저기 경상도 진주라는 지역에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 봉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주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임술은 임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임술이라고 하고 봉기는 무슨 말이냐면 별떼처럼 모여서 거세게 일어난다 이런 뜻이 봉기야.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한번 쳤다는 얘기지. 그래서 진주 임술 농민 항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봉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요때 상황을 서론, 본론, 결론 이거 점수 썼네요. 다시 합시다. 자, 세 단계로 아빠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황은 어떻게 됐나?
헛된 흉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몇 년째 농사를 말아먹고 있었어. 그럼 흉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백성들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 그치 어렵고 힘들어졌겠지. 근데 이때 백낙신이라는 관리가 있었어. 이 사람의 관직은 경상도 우병사였어. 그리고 홍병원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 이 사람은 진주 지역의 진주 목사라는 관리직을 맡고 있었지. 그리고 또 경상우병영 이 세 곳에서 대표적으로 백성들을 쥐어 짜냅니다. 자,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뭐 간단하죠. 백성들을 수탈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벌였지. 근데 얼마씩을 뜯어냈냐면 5만 양, 8만 양, 7만 양씩을 뜯어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양으로 하니까 이게 얼만큼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 우리 이거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이때에 한 양을 현재의 돈으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걸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그때 당시에 쌀값, 뭐 쌀의 값어치 이런 걸 다 대입해가지고 약 현재 돈으로 치면 4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대기근 때 11만 양을 백성들한테 나눠줬지.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11만을 하면 되잖아. 40만 원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지? 약? 한 400억? 그렇지, 400억입니다. 그러면 11만 양이었으니까 400, 사실 40억쯤 됐겠지. 그지? 이 정도 값어치야. 됐지? 그러면 여기 한번 계산해 봅시다. 5만 양이면 4, 5, 20이니까 200억? 그렇지. 얘는 한 200억 정도니까 백성들을 수탈했다는 얘기고 여기는 4, 8, 30이니까 320억이고 320억. 여기도 7, 4, 28이면 280억. 야, 씨, 대단한 돈이네. 계산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백성들을 안 그래도 흉년인데 이렇게 큰 돈을 백성들에게 막 뜯어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관리들이 이 당시에 해쳐 먹고 있거나 또는 해쳐먹을 계획 중이었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에라 어차피 다 뜯겨가지고 배고라서 굶어 죽으나 가가지고 한번 들이받고 헤딩 한번 하다가 뭐 잘못해서 맞아 죽으나 죽는 거는 매한가지다. 우리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쫙 들고 일어납니다. 진주 유공면 내평천에서 이 봉기가 일어나는데 중심 인물이 유계춘, 김수만 그리고 이귀재. 자,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또 나머지 여러 백성들이 막 나도 가자 쫙 모여들었어. 자,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초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부초차를 써가지고. 그래서 진주성을 포위했어. 이날 아침에 갑자기 진주성 앞에 백성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이 백낙신과 홍병원이 깜짝 놀랐지. 그래서 백성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당장 진주성에 다 넘어 들어와가지고 맞아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 백낙신과 홍병원이 불법 세금 징수할 계획을 일단은 철회합니다. 알았다. 미안하다. 우리가 안 할게. 이렇게 했다고. 그지? 자, 그런데 백성들이 이미 화가 많이 나 있었어. 백낙신과 홍병원이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돌아갔을까? 남해는 안 들어가. 그지? 아빠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해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한번 모인 김에 야, 쟤들 말고 나쁜 놈들 더 있잖아. 야, 우리 걔들 직접 손 좀 봐주자. 이래서 크게 이 세 가지의 일을 벌입니다. 자, 권준범과 김희순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백낙신과 홍병원의
수족처럼 이 사람들의 말을 엄청 잘 듣던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누구지 가가지고 그 세금 내놓으라 그래. 만약에 그 세금 안 준다 그러면 그 집 소 끌고 와. 뭐 그 집 딸 끌고 와. 이런 것들을 시키면 알겠습니다 하고 밑에서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제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화형시켜버립니다. 이제 파이어! 불 확 피워가지고 불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향리 4명이 있었는데 이 향리는 당시에 지방에서 가장 하급 관리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4명을 또 구탈합니다. 깡냉이도 털고 눈탱이 반탱이도 만들고 갈비뼈도 좀 부러뜨리고 이렇게 두들 팼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때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백성들도 있었지만 또 상당수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크게 땅을 갖고 있는 부자 지주들에게 땅을 빌려서 일부는 좀 떼주고 일부는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나도 먹고 살고 세금도 내고 이랬거든. 근데 그 중에서 또 악덕 지주들이 있었다고. 지주는 땅지자의 주인주자야. 땅 주인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악덕 지주들을 찾아가는데 꽤 많았어요. 23개 면에 126가구를 갑자기 습격해서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의 피해액을 대략 산출해보니까 10만 양 정도의 피해 규모가 추산이 됐다는 얘기야. 약 얼마야? 400억? 그렇지, 400억 정도. 400억이 야 이렇게 많나 싶은데 이때 습격해서 때려 부순 가구만 126가구잖아. 이 한 가구당 한 4억씩만 피해를 봤다 그래도 충분히 400억은 나오겠지. 이렇게 대단히 큰 난리가 이 지역에서 나다 보니까 이 상황을 중앙에 있던 철종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규수라는 인물을 진주의 안핵사로 임명합니다. 이 안핵사는 그 지방에 이렇게 큰 난리가 나면 그곳에 이제 급히 파견을 해가지고 그곳 사정을 소상히 한번 알아보고 가서 일을 수습하고 판결 내릴 건 판결을 내리고 하는 그런 관리였어. 그 굉장히 파워 있는 관직이었다고. 여기 박규수가 갑니다. 그래서 3개월간 이야기를 쭉 다 들어보고 일들을 수습하기 시작하는데 자 백성들은 10명을 효수형 시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야.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기다란 장대 같은 거 매달 그렇지. 그리고 10명. 장터나 뭐 마리꾸 같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둔다고. 그래서 자 니네들 이와 같은 잘못을 하면 저렇게 목 잘라가지고 걸어놓는다? 하지마. 이런 경고성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는 거지. 그리고 20명을 귀양을 보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굉장히 깊숙한 시골이나 섬 같은 데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못 돌아오고 거기서 그냥 살게 하는 거야. 가족들하고 이제 안녕 빠빠이 하는 거지. 그리고 42명은 곤장을 맡습니다. 근데 이 곤장이 그냥 우리가 맴매 맞는 수준이 아니야. 이 곤장을 맡게 되면 더러 심한 사람은 이 곤장을 맞은 후에 목숨이 끊기는 사람이 꽤 많았고 장애가 와가지고 걷지 못하게 되는 뭐 그렇게 심하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었어. 그리고 관리들은 8명이 귀양을 갑니다. 자 그리고 5명이 곤장을 맡고 4명은 파직을 당합니다. 파직은 뭐지? 사실 관리에서 쫓겨나는 거. 그렇지. 그 관직에서 쫓겨나는 거지. 자, 이런 일들이 쫙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박규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자, 이 박규수가 진주 안핵사로 임명이 돼서 이 진주 임술 농민 봉기를 다 처리를 했지. 이게 1862년이었다고. 근데 삼정 이정청이 1862년에 세워지는데 박규수가 이 사건을 처리를 하면서 백성들의 모습을 쫙 보고 철종을 만나서 진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쫙 설명해주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삼정을 탐관오리들이 문란하게 관리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정을 똑바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관청을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삼정 이정청이고 박규수도 상당히 훌륭한 관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철종은 상당히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좀 꽤나 애를 썼던 것 같아. 그지? 근데 이런 일들이 마음대로 잘 됐을까? 거기 안동길 씨 때문에 안 됐잖아. 그렇지.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 세력들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살펴보면 이 당시에 우리가 흔히 동화책에서 보던 왕이라고 하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랬던 왕도 있지만 안 그랬던 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철종은 어떻게 됐느냐? 철종은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세력들에게 번번이 밀리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 깊은 좌절감에 빠지지. 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에이씨, 때려치자. 그러면서 향락에 빠진다고. 뭐 대표적인 향락은 뭐 술, 또는 뭐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자, 뭐 도박 이런 것들이지. 여기에 빠져서 마지막 말년에는 좀 이렇게 세월을 좀 헛되이 보내. 그러다가 1862년 12월 8일 마감하는구나 생을.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 나이는 33살. 건강이 이렇게 향락에 빠져 지내다 보니까 건강 악화로 붕어 싸만코 하십니다. 어이 뭔 소리야? 자, 그래서 붕어는 붕괴할 때 그 붕자, 무너질 붕자지. 그리고 얘는 다스릴 어자이기 때문에 다스리던 사람이 붕괴했다, 무너졌다. 그래서 왕이 돌아가셨을 때 붕어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 이후에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 이후에 26대 이제 고종 황제로 이어지는데, 고종 황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국호를 대한제국을 한번 바꾸잖아. 그지? 그래서 오리지널 시작부터 끝까지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던 왕들 중에서는 사실상 철종이 거의 마지막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조선의 운명은 이렇게 기울어갑니다. 벌써 이 철종이 사망했던 때만 해도 1862년이었기 때문에 19세기 중반이라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우리끼리 싸우기 바빴다고. 백성들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가고 항상 하나의 왕조가 이렇게 점점 끝나가면서 패망의 길로 들어설 때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고위 관리직들이 다 썩어 있어. 조선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지.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철종 다음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또 나타나서 한동안 권력을 잡습니다. 저희 흥선대원군 시대는 또 어떻게 흘러갔을지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이야기는